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22년 1월 말 정점을 찍은 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2년간 멈춰왔던 우리들의 일상이 돌아올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국내편 증편 등 항공 정상화로 항공주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여행, 호텔 등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죠. 무엇보다 관광 산업이 재개될 거란 기대감에 항공호텔 업종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아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거론이 되면서 화장품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야외로 나오는 유동인구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KBT의 대장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반등은커녕 오르막길이 없는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 고전 대비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어요. 노마스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상한 점을 느껴요.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을 쳤던 이유가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해 수요가 줄었던 것이라면, 반대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오면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전성기를 보냈던 2015년 이후 화장품 업계는 빠르게 변화했고 한국 화장품은 트렌드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황제주를 평가를 받았던 화장품 기업이지만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지금은 주주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이나 받는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체 화장품 기업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쳐 볼게요. 코로나가 오기 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위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김수현 모시겠다고 2억 전세기를 띄울 정도로 한류 열풍이 불었고,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한국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이끌었고 그 나비 효과로 한국식 화장법도 유행을 이끌게 됩니다. 일명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죠. 한국 화장품이 중국의 이목을 이끈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약 13%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시장 규모로는 4,500억 위안, 우리 돈 86조 원 규모예요. 한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15조 원 정도라고 하니 대략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은 더 큰 시장 규모입니다. 하지만 1인당 화장품 지출 금액은 연 $50 수준으로 1위 미국의 연 $282 대비 5분의 1 수준이에요. 아직 팔아먹을 화장품의 빈자리가 많다는 이야기고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란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접근한 전략은 바로 가성비였어요. 이미 프랑스, 일본, 미국이 꽉 쥐고 있는 고급 브랜드 대신 대중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마몽드, 라네즈 같은 보급형 브랜드를 앞세워 낮은 진입 장벽으로 중국 시장을 접근을 해요. 실제로 이니스프리는 중국 진출 약 4년 만에 중국 내 200호점을 돌파하고 단일 브랜드로는 매출 12조를 넘기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당시의 한류 열풍을 이용해 홍보 모델로 이민호를 기용하고 중국이 좋아하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쳤고, 이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급형 브랜드가 채우지 못한 고급 브랜드의 빈자리는 한방 명품 브랜드인 설화수가 채워주는 전략을 사용하며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스펙트럼을 넓혀가요. 그 결과 한국 화장품이 일본, 미국, 프랑스와 화장품의 퀄리티는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하다는 가성비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서 기존 중국 시장이 점유하던 프랑스, 일본, 미국을 누르고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를 차지하죠. 그래서 K-뷰티에 빠진 중국이 한국에 지갑을 열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폭풍 성장을 하게 되고, 주가 역시 2014년 1일 100만원 수준에서 10일 30일에 220만원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어요.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당시 24조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기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같은 코스피 전상계 1티어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당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10조 원이 넘게 평가가 되며 고 삼성 이건희 회장과 1, 2위를 다투는 부호에 매겨졌고, 정몽구, 최태원, 이재현 등 국내 순수혈통 재벌들을 싹 다 제끼고 천상의 윗공기를 맞게 되죠. 중국 시장을 잡은 아모레퍼시픽의 기업 최전성기라고 불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러하듯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드 사태, 한한령,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등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손써보기 힘든 악재들이 연이어지며 1년에 1조를 바라보던 영업이익이 내리막길을 타 1,000억 원대를 꽂히더니 구조 조정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몰락의 원인을 사드 때문에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남들 다 하는 이야기 하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의 침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이 놓친 결정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중국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덕분에 빠르게 성장한 아모레퍼시픽이지만 중국 소비 트렌드의 빠른 변화를 읽는 데는 실패를 해요.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으로 시장 경제 체제 전환이 비교적 늦게 진행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연평균 6에서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GDP 증가 속도 역시 가파랐고 중국 소비자층의 가처부 소득 규모는 매년 8%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층의 트렌드 변화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시장의 변화는 2019년 이후에 찾아와요. 2019년 이후 화장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에요. 2019년 중국 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가 고가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133억 달러, 화장품의 시장 비중이 24%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 261억 달러로 비중이 35%까지 상승하며 4년 만에 럭셔리 시장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이 반면에 중저가 시장 규모의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대중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화장품의 설 자리가 부족해지고 말죠. 결국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점유율 증가 추이는 2017년 이후 정체되고 말고 2020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 화장품 판매 브랜드 탑10에서 LG 생활건강 후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를 제외하곤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이니스프리, 마몽드,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등 대중을 앞세운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했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게을리한 결과였습니다. 소비자는 변하고 있는데 브랜드는 과거에 머물러 변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게다가 유통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어요. 전자상거래, SNS,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급격히 팽창하며 중국 화장품의 온라인 유통 비중이 74%로 온라인이 화장품 유통의 제일 채널로 급부상을 합니다. 왕홍이나 블리오는 인플루언서 등이 유행을 번질 정도로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위챗과 샤오홍수 등 양대 모바일 플랫폼이 화장품 유통을 꽉 잡고 있을 만큼 경쟁력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이니스프리가 취했던 전략은 중국 내 오프라인 로드샵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로 변화는 중국 시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고 결국 2022년 기준 매장수는 140개로 2019년 600개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급 화장품과 오프라인에서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 밀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돌려서 확실한 시장 내 주의를 꿰차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에선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소비 트렌드도 변화했지만 그 트렌드의 변화의 핵심이 되는 소비자의 세대 역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도 MZ세대가 있듯이 중국에도 MZ세대가 있어요. 90년대 태어난 M세대인 지우링 허우, 2000년에 태어난 Z세대를 링링 허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20살에서 30살쯤 되었으니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한창 화장품 많이 살 때겠죠. 그런데 중국 MZ세대들의 특징이 조금 특이해요. 바로 애국 소비를 일컫는 거차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거차오는 해외 브랜드 대신 중국의 로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중국의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의 링링허우, 지우링허우 세대는 로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2009년 38%였던 것에 비해 2019년 70%로 올랐고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가성비, 자체 개발, 시장 점유율, 히트 상품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MZ세대들이 살아온 환경이 기존 기성세대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미국과 동급의 세계 최강 대국이 된 시대에 태어났고 현재 G2로 나뉘어진 강국 구조와 미국과 국제적 갈등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기존 세대보다 강하고 거차오가 그들의 소비 성향에 크게 인식이 된 것이죠. 그 결과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시장에서도 바이쉐링, 즈란탕, 한수, 원이프 등 로컬 브랜드들에게 순위를 내어주며 사실상 한국 화장품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중국 화장품 기업이 기술력이 뛰어난 코스메틱스, 한국 콜마 등 제조자 개발 생산업체들과 손을 잡으며 상품에 대한 개선도 이뤄나간 것이 로컬 브랜드 선호도 상승에 역할을 했습니다. 즉 지금 마스크 벗는 시대가 온다고 화장품 기업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중국 시장으로 큰 한국 화장품 기업이지만 지금 외생 변수에 의해 발생되었던 차이나 리스크 등 각종 악재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다시 옛 영광을 찾기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시장은 변화했고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생 변수라고 핑계를 대기엔 한국 화장품 기업은 중국 시장의 특성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했고 무리한 오프라인 확장이 되레 적자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중국 화장품 기업들은 약진을 거듭했고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과 중저가로 포진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루라도 빨리 옛 광명을 찾기 위해 칼 한 자루만 10년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툴을 잘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역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